심석희 선수하면 정말 우리 쇼트트랙의 간판 선수죠. 내로라 하는 간판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심석희 선수가 그동안 말 못할 고통 속에 살았다는 내용 저희가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더 충격적인 내용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서 사실은 기존의 뭐 상습 상해라든지 재물 손괴에 대해서 고소를 이미 했었고 재판이 쭉 진행이 돼서 이제 항소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또 나온 것이 추가 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심석희 선수가. 근데 추가 고소를 어떤 죄명으로 했나라고 보니까 아동 청소년 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좀 상세하게 보니까 강간 상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고소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여름부터 조 전 코치가 강제 추행은 물론이고 그리고 성폭행을 일삼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들을 이제 나열을 해놨고요. 일단은 뭐 2014년 여름부터라고 하면 심석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그러니까 어릴 때거든요. 고등학생일 때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히 상당하고 그래서 사실은 심석희 선수가 이제 담당 변호인과 이 부분까지는 아직은 공유를 하지 않고 폭행을 당했다라고만 얘기를 했다가 이 여성 변호사와 상담을 하던 중에 이런 사실을 이제 변호인단 측이 알게 됐고 이 부분은 추가 고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서 이제 추가 고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2014년이면요. 심석희 선수가 만으로 17살 고등학생 때입니다, 지금.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라카룸이라고 해요. 라카룸에서 성폭행을 당했노라고. 그런데 성폭행이 폭행 끝에 일어난 이제 강간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상해죄도 이제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17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보호법의 조촉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미성년자에 대해서 강간 상해 혐의로 지금 이제 혐의가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물론 뭐 입증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만약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건 사실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더군다나 이제 위계나 위력 관계에 있는 본인의 결국은 코치와 학생 뭐 그 선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그것도 은밀한 CCTV가 없는 라카룸 그것도 이제 선수촌과 지금 뭐 그 대학 내에 있는 그 라카룸에서 일어난 범죄이다 보니까 거의 악성 요건들은 전부 다 갖춘 상습 이제 강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혐의가 인정이 되면 지금 저 코치분은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미 심석희 선수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관련 혐의로 항소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심석희 선수가 추가로 이른바 성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고소를 했는데 심석희 선수 입장에서는요, 그날이 정말 지옥 같은 악몽, 기억에서 다 모조리 지우고 싶겠지만 그때 정말 성폭행을 당했던 장소까지 또렷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성범죄 피해자의 기억 같은 경우는 몇십 년이 지나도 거의 안 잊혀지고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한국 최대 빙상장 내의 라커룸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고 그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 2달 전까지도 이 성폭행이 계속됐고요. 그리고 이 올림픽 말고도 각종 국제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선수권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보통 해외에서 열리는데요. 그 이제 대회 기간 전후로 집중훈련을 하는 기간에도 범행이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심석희 선수의 주장이 있고 근데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수사를 거쳐 재판을 가면 이게 CCTV나 이런 게 찍혀 있지 않아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신빙성이 있는 진술은 증거로 채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심석희 선수가 지금 이 용기를 내서 지난달에 이제 그 조재범 코치의 항소심 공판에 또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 심석희 선수가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건 정말 용기를 내서 이렇게 밝혀진 거고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정 교수님 아까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보여지고요.
똑같은 위력 위계를 사용한 성폭행이라도 단순 일회성, 이회성에 그친 게 아니고 이건 네. 4년 동안 네.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거든요. 거의 네. 뭐 살인죄 이상의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석희 선수가 일단 성폭행 관련해서 추가 고소를 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얘기대로라면 조재범 전 코치란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홍순빈 아나운서. 지난해 2월에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백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달 전까지 이 심석희 선수가 피해를 당했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심석희 선수는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1500m 자신의 주 종목에서 넘어지면서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7일에 이 넘어진 이유가 코치의 폭행과 관련이 있다고 법정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럼 먼저 이 경기를 치른 후 심석희 선수의 심정이 담긴 인터뷰를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올림픽 하나를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냥 이 자리까지 잘 살아 있어준 저 자신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저 인터뷰 내용이요. 근 1년 전,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그때 인터뷰니까 근 1년 됐어요. 근데 저 인터뷰를 이번 폭행 관련 재판 때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얼마나 그동안 상습폭행, 수년간의 상습폭행에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렸으면 자신이 살아있어 준 것에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격적으로 최명기 원장님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걸 지금 접하고 나서야 이 말이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석희 선수가 아무한테 얘기를 못 하다가 이제 변호사님한테 얘기하게 된 거잖아요. 네. 사실은 상담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한테도 성폭행을 당한 얘기를 갖다 잘 못합니다. 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뭔가 본인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지고 네. 본인 스스로가 너무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갖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나의 비밀을 간직하고 산다는 거는 네. 매일매일 그냥 그거를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기도 벅찬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연습을 해야 됐었고 또 그 와중에 자신의 가해자를 매일 접해야 되는 거고 또 저는 아마도 심석희 선수가 이렇게 밝히지 못한 거는 아마 그 가해자가 어쩌면 이거를 밝히겠다는 것 자체를 협박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응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폭력이 행사하게 됐었고요. 네. 또 아마 이런 과정 중에서 거부했다가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은 겉으로 볼 때는 국가대표이고 기대주의고 굉장히 화려했지만 아하. 본인의 내면은 진짜 비참할 대로 비참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본인은 더 우울해지고 본인은 더 슬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처럼 심석희 선수 본인의 말처럼 진짜 하루하루 죽지 않고 살아서 대회를 치렀다는 것만 해도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 그러면 이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한테는 왜 알리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게 심석희 선수가 그러니까 조재범 전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사실 협박도 받았습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아까 심석희 선수가 이제 소감을 밝힌 걸 보면 이 대회 하나를 보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조재범 전 코치가
운동을 계속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협박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질이네요, 악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운동 코치와 그리고 그 코칭을 받는 선수와의 관계는 일종의 종속적인 관계다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사실은 이 코치가 만약에 날 포기하게 되면 나는 다른 코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다시 들여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코치는 이미 사실 맡고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수 생활이 보장이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선수 생활만 해온 선수에게 너 운동 그만하고 싶어라는 얘기는 정말로 그보다 더한 협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성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피해자다라고 털어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네. 이게 상습적으로 이제 피해를 받아왔는데 그러면 너 그렇게 싫었으면 운동을 그만둬서라도 너가 거기서 벗어났어야지라고 하는 일각의 사실은 시각 때문에 아 내가 이거를 정말 남들에게 호소를 한다고 한들 내 마음이 100% 전달이 될까? 혹시나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쉽게 털어놓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이수정 교수님, 네. 흔히 이 성폭력 범죄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혹시 뭐 그루밍 성폭력, 혹시 그렇게도 이번 사건을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은 이 코치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발탁이 된 거 아니에요? 저 코치에 그랬다면서요, 의해서. 네. 그런데 폭행은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있었긴 하나 그렇게 되면 아버지랑 같이 지낸 시간보다 저 코치랑 같이 지낸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네요. 결국에는 이 어린 아이한테는 결국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선수촌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뭐 보호자로부터 지금 폭행도 당하고 성폭행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루밍 기간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게 성폭행으로 17살이 돼서야 이제 네. 강간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항소심이잖아요. 네. 그 폭행 재판은. 폭행,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아마 틀림없이 저 코치의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주장을 할 겁니다. 애당초에 왜 그럼 성폭행 피해를 발굴을 안 하고 지금 1심 판결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이제서야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느냐. 네. 가 이제 아마도 지금 이 혐의와 연관해서 다투어질 내용으로 보이고 이미 이제 그런 종류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조재범 코치란 사람은 지금 완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 지금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잡아띄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피해 진술이 아주 전문적으로 잘 확보가 돼야 네. 결국에는 이 피해 진술을 증거로 해가지고 지금 성폭행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심석희 선수가 정말 남몰래 가족들한테조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지옥 같은 4년 넘는 시간을 혼자 견뎌 왔어요. 그런데 어렵사리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이유, 배경이 있었다면서요, 최명규 원장님. 맞습니다. 팬이 보낸 편지 때문에 그런데요. 아. 보통 팬들이 보낸 편지를 보면은 그동안 힘들었군요. 앞으로 용기를 내세요. 뭐 그런 편지잖아요. 네. 근데 이 팬의 편지는 약간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폭행이 당했다는 거로 이렇게 전부 다 모든 국민이 알게 된 다음에도 선수 생활을 열심히 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석희 선수가 내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게 되면 폭행 피해자들은 자기가 왠지 몇 년 동안에 바보같이 당했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내가 폭행을 당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갖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네. 사실은 심석희 선수가 이 재판 과정 중에 이 조재범 코치의 자기 변호를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뭐 네. 열심히 지도를 하다 보니까 폭행이 됐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그랬지만 네. 어떤 의미에서 조재범 선수가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폭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나에 대해서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는 성폭행 여부를 갖다 심석희 선수가 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폭행도 고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폭행을 갖다 가했던 거거든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심석희는 용기를 내게 된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성폭행 사실을 갖다 내가 알리더라도 그게 나한테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내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간다는 걸 보게 되면은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잘 살아가게 될 거고 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고쳐지게 될 거고 네. 선수들도 이런 부분이 고쳐지게 될 테고 네. 결국 나의 그동안 당했던 고통이 의미가 없지는 않다는 것을 자기 삶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용기를 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조재범 전 코치란 사람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조재범 전 코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도 시청자분들 중에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도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럼 왜 이제 와서 이 성폭행 관련해서 추가 고소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심석희 선수의 변호인이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심석희 선수에게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이 성폭행 혐의 관련해서 처벌 의사를 여성 변호사와 1대1 심층 면접 이후에 확인했대요. 그래서 신중한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17일 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조재범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제 와서 이걸 언론에 밝히냐? 당시에 경찰이 이런 요청을 해왔대요. 조재범의 핸드폰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소 관련, 이 성폭행 관련, 이 강간상해 관련 혐의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일단 경찰에 해왔대요. 왜? 증거를 일단 수집해야 되니까요. 이 강간상해 관련해서요. 그래서 당시 형사 공판 기일에는, 즉 재판 기일에는 부득이 이 상습 상해 부분, 즉 폭행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됐다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에요. 이제 와서 느닷없이 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경찰이 일단 조재범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휴대폰 등 이런 거 압수물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걸 좀 비밀 유지해 주세요. 미리 밝히면 저쪽에 대응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혹시 김원인 변호사님 이런 경찰이 그런 이유 때문에 요청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 경찰이 요청한 부분이 설득력이 있고요. 네. 이 12월 17일을 저희가 살펴보면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네. 작년 저희가 뉴스파이터에서 다뤘는데 항소심 조재범 코치의 항소심 공판에 심 선수가 출석한 그랬죠, 네. 그날 이제 고소장을 이미 다 준비를 해서 네.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을 했을 거고 아하. 이게 워낙 언론에서 관심이 있게 다루는 사건이다 보니까 심석희 선수가 이미 그날 언론에 이거를 이제 공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담당 수사관 얘기한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고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거는 수사가 이렇게 네. 공개되지 않은 채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때는 기자회견, 쇼트트랙이 좋은 성적을 내면 코치가 언론의 전면에 나서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 이렇게 노력해 잘했어요라고 했던 그 조재범 전 코치의 웃는 얼굴이 너무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 정말로 입에 담기도 싫은 이 부분 성폭행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요. 앞으로 법에 따끔한 단죄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뉴스파이터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